뉴욕 맨해튼의 한복판, 타임스퀘어 위로 거대한 디지털 사이니지가 펼쳐집니다. 그 화면 속에는 한국 드라마의 주인공들이 웃고 있고 스퀴드 게임, 패러사이트라는 글자가 번쩍거리며 지나갑니다. 2019년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장면입니다. 미국 최대 엔터테인먼트 도시 한복판에서 한국의 문화가 당당히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브로드웨이 극장가 곳곳에서는 아시아계 관광객들이 한국 드라마 OST를 흥얼거리며 걸어갑니다. 할리우드 배우들이 한국어로 인사를 건네고 미국 현지 방송국에서는 한국 요리 프로그램이 황금 시간대에 방영됩니다. CNN에서는 매주 한국 문화 코너를 신설했고 MBC에서는 한국계 미국인 가족의 일상을 다룬 시트콤이 시즌 3까지 제작되었습니다. 세계 최강국 미국이 한국 문화에 열광하고 있습니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미국 드라마에서 아시아는 신비롭고 어딘가 모르게 판타지적인 배경일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미국 드라마 속에 붕어빵과 호떡이 등장하고 주인공들이 노래방에서 한국 가요를 부르며 빨간 고무장갑을 끼고 설거지를 하는 장면이 자연스럽게 펼쳐집니다. 아마존의 인기 드라마에서는 한국의 전통 혼례식이 감동적인 클라이맥스로 등장했고 디즈니 플러스의 새로운 시리즈에서는 한국의 세배 문화가 가족의 상징으로 그려졌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트렌드가 아닙니다. 문화의 역전, 그 놀라운 순간을 우리는 지금 목격하고 있습니다. 세계 곳곳의 영화관에서 한국 영화가 상영되고 미국 대학교에서는 한국어 수강 신청이 폭주하고 있습니다. 하버드, 예일, 스탠포드 같은 명문 대학들이 앞다퉈 한국학과를 신설하고 있고 한국 음식점 앞에는 긴 줄이 늘어서며 한국 패션과 뷰티 제품이 글로벌 베스트셀러가 되고 있습니다. 이 모든 변화의 중심에는 한 사람의 특별한 여정이 있습니다. 과거 할리우드가 그려낸 아시아는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용이 하늘을 나는 판타지 영화나 쿵푸 액션의 배경 정도였습니다. 서구인들이 상상하는 신비로운 동양, 현실과는 동떨어진 이국적인 무대였죠. 아시아인 배우들은 주로 조연이나 악역을 맡았고 그나마도 서구적 기준에 맞춰진 캐릭터들이었습니다. 한국은 더욱 생소했습니다. 6.25 전쟁이나 분단국가라는 이미지가 전부였고 일상적인 한국인의 삶은 전혀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1980년대부터 2000년대까지만 해도 미국 영화나 드라마에서 한국인은 거의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간혹 나와도 한두 마디 대사를 하는 단역이거나 스테레오타입에 갇힌 캐릭터일 뿐이었습니다. 그때의 아시아인 캐릭터들은 대부분 무술을 하거나 수학을 잘하거나 컴퓨터에 능한 모습으로만 그려졌습니다. 감정이 풍부하거나 유머러스한 인간적인 모습은 찾아보기 어려웠죠. 심지어 아시아인 배우가 주연을 맡더라도 백인 배우가 아시아인 역할을 대신하는 화이트워싱 논란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최근 몇 년간 상황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넷플릭스를 비롯한 글로벌 플랫폼들이 한국 콘텐츠에 천문학적 투자를 시작했고 한국인 제작자와 배우들이 직접 참여하여 진짜 한국의 모습을 세계에 보여주기 시작한 것입니다. 더 이상 서구인의 시선으로 필터링된 아시아가 아닌 한국인이 직접 말하는 한국의 이야기가 세계 무대에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는 문화사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변화입니다. 예전에는 우리가 할리우드 영화를 보며 미국 문화를 동경했다면 이제는 미국이 한국 문화를 자신들의 콘텐츠에 담아내고 있습니다. 그것도 단순한 모방이 아닌 깊이 있는 이해와 존중을 바탕으로 말입니다. 미국 제작사들이 한국 드라마 포맷을 구매하고 한국 음악을 자신들의 작품에 삽입하며 한국적 정서를 자신들의 스토리에 녹여내고 있습니다. 이제는 한국문화자문위원이라는 새로운 직업까지 생겨났을 정도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데니얼 데킴입니다. 한국에서 태어나 어린 시절 미국으로 이민을 온 한국계 미국인 배우입니다. 할리우드에서 20여 년간 활동하면서 수많은 작품에 출연했지만 항상 마음 한구석에는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제가 연기한 대부분의 캐릭터들은 아시아인이라는 큰 틀 안에 갇혀 있었고 진짜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을 보여줄 기회는 많지 않았습니다. 어려서 부모님을 따라 미국에 온 저에게 한국은 그리움의 대상이면서도 때로는 부담스러운 존재였습니다. 미국에서는 한국인으로 살아야 했고 한국에 가면 미국인 취급을 받았습니다. 어디에서도 완전히 속하지 못하는 느낌, 그것이 바로 많은 교포들이 겪는 정체성의 혼란이었습니다. 학창시절에는 도시락에 김치가 들어있는 것이 부끄러웠습니다. 친구들이 냄새가 이상하다고 할 때마다
한국인인 것이 원망스러웠죠. 집에서는 부모님이 한국어로 대화하라고 하셨지만 밖에서는 영어만 쓰고 싶었습니다. 한국 명절 때 한복을 입고 세배를 드리는 것도 번거롭게 느껴졌습니다. 미국 친구들에게는 절대 보여주고 싶지 않은 모습이었거든요. 대학에 진학해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연기를 전공하면서도 항상 아시아인 역할만 오디션을 봐야 했고 그나마도 대부분 스테레오타입에 갇힌 캐릭터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깨달았습니다. 이런 복잡한 감정과 경험 자체가 바로 제가 가진 고유한 자산이라는 것을요. 한국의 정서를 이해하면서도 미국 사회를 깊이 아는 두 문화의 가교 역할을 할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래서 결심했습니다. 제 자신의 이야기를 한국계 미국인으로서의 삶을 온전히 담아낸 작품을 만들어 보자고요. 그렇게 탄생한 것이 바로 버터플라이입니다. 단순히 출연하는 것을 넘어 직접 제작에 참여하고 스토리 개발부터 캐스팅까지 모든 과정에서 한국적인 요소들이 자연스럽게 녹아들 수 있도록 세심하게 신경 썼습니다. 어머니가 해주시던 미역국, 아버지와 함께 보던 한국 드라마, 명절 때 모이는 대가족의 따뜻함, 이 모든 것들을 작품 속에 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제작 과정은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가장 큰 고민은 미국 시청자들이 과연 한국적인 요소들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 하는 것이었습니다. 드라마 속에서 주인공이 붕어빵을 먹는 장면을 넣고 싶었는데 제작진들은 우려를 표했습니다. 미국 시청자들이 그게 뭔지 알까요? 설명 없이 그냥 넘어가면 이상하게 보이지 않을까요? 또 비슷한 고민들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호떡을 굽는 장면, 노래방에서 회식하는 문화, 빨간 고무장갑을 끼고 설거지하는 모습 등 한국인에게는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상들이 외국인들에게는 어색하게 느껴질 수도 있다는 걱정이었습니다. 심지어 한국어 대사의 비중을 두고도 많은 논의가 있었습니다. 자막 처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 한국어를 모르는 시청자들이 몰입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가 컸습니다. 투자자들은 더욱 신중한 접근을 요구했습니다. 너무 한국적이면 마케팅이 어려워요. 좀 더 글로벌한 감각으로 가면 어떨까요? 배급사에서도 비슷한 우려를 표했습니다. 아시아 시장에서는 통할지 몰라도 서구 관객들한테는 어떨지 모르겠어요. 일부 제작진들은 좀 더 서구적으로 각색하는 것이 어떨까요? 라는 제안을 하기도 했습니다. 한국 음식 대신 일반적인 아시안 음식으로 바꾸거나 한국 특유의 정서를 좀 더 보편적인 감정으로 순화시키자는 의견들이었습니다. 마케팅팀에서는 포스터나 예고편에서 한국적인 요소들을 최대한 줄이자고 제안했습니다. 너무 이국적으로 보이면 일반 관객들이 접근하기 어려워해요. 저 역시 고민이 많았습니다. 너무 한국적인 것들을 고집하다가 시청자들의 외면을 받으면 어떻게 하나, 그렇다고 한국의 색깔을 지워버리면 애초의 취지와 맞지 않는 것 아닌가 하는 딜레마에 빠졌습니다. 밤잠을 설치며 고민했습니다. 과연 한국적인 것이 세계적으로 통할 수 있을까요? 시장조사 결과도 엇갈렸습니다. 일부는 신선할 것이라고 했고 다른 일부는 너무 생소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결국 저는 마음을 정했습니다. 진정성 있는 한국의 모습을 보여주자고요.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첫 방송 이후 시청자들의 반응이 예상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붕어빵 장면을 본 미국 시청자들이 저것은 무엇인가요? 너무 맛있어 보여요. 라고 댓글을 달기 시작했습니다. 호떡을 만드는 장면에서는 아버지가 딸을 위해 직접 간식을 만들어주는 모습이 너무 감동적이에요 라는 반응이 쏟아졌습니다. 노래방 장면에서는 이런 문화가 정말 신선해요. 직장 동료들과 이렇게 스트레스를 푸는 방법이 있다니 라는 감탄이 이어졌습니다.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은 빨간 고무장갑을 끼고 설거지하는 장면에 대한 반응이었습니다. 저런 작은 디테일까지 신경 쓰는 것이 너무 리얼해요. 진짜 한국 가정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아요 라는 댓글들이 달렸습니다. 한국의 찜질방 문화를 보여준 장면에서는 가족들이 함께 시간을 보내는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요 라는 반응이 나왔고, 한국의 반찬 문화를 다룬 부분에서는 이렇게 다양한 음식을 한 번에 먹을 수 있다니 정말 부러워요 라는 댓글이 달렸습니다. 오히려 낯설음보다는 신선함과 리얼리티에 열광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특히한 외국인 시청자의 댓글이 제게 큰 감동을 주었습니다. 이런 게 진짜 한국의 매력이네요. 할리우드에서 보던 신비로운 동양과는 완전히 다른 살아 숨쉬는 진짜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SNS에서는 붕어빵과 호떡을 찾아 먹는 외국인들의 영상이 바이럴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음식점들은 갑자기 외국인 손님들로 북적이게 되었고 노래방 문화를 체험해보겠다며 한국을 찾는 관광객들이 늘어났습니다. 심지어 미국 현지에서도 한국식 노래방이 인기를 끌기 시작했습니다. 유튜브에는 한국 드라마에서 본 음식 따라 만들기 영상들이 수백만 조회수를 기록했고 틱톡에서는 한국 문화 체험 영상들이 트렌드가 되었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한국적인 것을 감추거나 순화시킬 필요가 없다는 것을요. 오히려 그 고유함과 특별함이 바로 세계적인 어필 포인트라는 것을 말입니다. 한국적인 것이 바로 세계적인 힘이었던 것입니다. 제작진들도 놀라워했습니다. 이런 반응은 예상하지 못했어요. 정말 한국 문화의 힘이 대단하네요 라며 감탄했습니다. 버터플라이의 성공 이후 할리우드의 변화의 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넷플릭스에서는 K-팝 데몬 헌터스라는 한국적 소재를 다룬 새로운 시리즈를 론칭했고 애플 TV에서는 파친코를 통해 한국인의 삶과 역사를 깊이 있게 조명했습니다. 이제는 단순히 한국인 배우가 출연하는 것을 넘어서 한국의 음식, 문화, 가족의 역사까지도 세계적 스토리의 중심에 놓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미국 메이저 제작사들이 앞다퉈 한국적인 이야기를 담기 시작했습니다. 워너브라더스에서는 한국의 전통 무예를 다룬 액션 영화를 제작하기 시작했고 디즈니에서는 한국의 전래동화를 바탕으로 한 애니메이션을 기획했습니다. 유니버설까지 모든 스튜디오가 한국 콘텐츠에 투자를 확대했고 한국인 감독과 작가들을 영입하기 시작했습니다. K-팝 아티스트들이 할리우드 영화 OST에 참여하고 한국 음식이 미국 드라마의 주요 소재로 등장하며 한국의 정서와 철학이 서구 관객들에게 깊은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한국 전통 의상인 한복이 할리우드 레드카펫에 등장하고 한국의 전통 악기인 가야금과 대금이 미국 영화 배경음악에 사용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차문화, 효사상, 공동체 정신까지도 서구 미디어에서 긍정적으로 조명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한국의 교육열과 가족 중심의 가치관까지도 미국 드라마의 주요 테마로 다뤄지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의 유명 토크쇼에서는 한국 문화 특집을 정기적으로 편성하고 있고 할리우드 스타들이 한국어를 배우는 모습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가장 상징적인 장면은 뉴욕 센트럴파크에서 열린 한류 페스티벌이었습니다. 수만 명의 외국인들이 한복을 입고 갓을 쓰고 K-팝 댄스를 추며 열광하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믿기 어려웠습니다. 백인, 흑인, 히스패닉, 아시아인 할 것 없이 모든 인종이 함께 강남 스타일에 맞춰 춤을 추고 아리랑을 따라 부르는 장면은 그야말로 역사적인 순간이었습니다. 전 세계가 한국에 빠져든 극적인 순간을 목격한 것입니다. 이제 한국은 더 이상 작은 나라가 아닙니다. 문화 강국으로서 세계를 이끌어가는 선도 국가가 되었습니다. 할리우드에서도 이제 한국적이라는 것이 마케팅 포인트가 되었습니다. 코리안 스타일, K-컬처라는 용어가 새로운 트렌드를 의미하는 단어가 되었습니다. 돌이켜보면 저의 정체성 고민도 이제는 완전히 다른 의미가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한국인도 미국인도 아닌 애매한 존재라고 생각했지만 이제는 두 문화를 모두 이해하는 특별한 위치에 있다고 자부합니다. 한국은 제 정체성의 중요한 부분이며 이제는 전 세계가 그 가치를 함께 느끼고 있습니다. 한국적 요소들이 더 이상 단순한 소품이나 배경이 아닙니다. 보편적인 감동을 주는 세계 콘텐츠의 핵심 요소로 자리 잡았습니다. 붕어빵은 단순한 간식이 아닌 따뜻한 어머니의 사랑을 상징하게 되었고 호떡은 가족 간의 소중한 정을 나누는 매개체가 되었습니다. 노래방 문화는 현대인들의 스트레스 해소 방법으로 주목받고 있고 한국의 정서는 전 세계인들에게 위로와 공감을 주고 있습니다. 한국의 빨간 고무장갑은 소박하지만 성실한 삶의 태도를 나타내는 상징이 되었고 김치는 건강하고 자연 친화적인 라이프 스타일을 대표하는 음식이 되었습니다. 한복은 전통과 현대가 조화된 아름다운 패션의 상징으로 인정받고 있고 한글은 과학적이고 아름다운 문자로 세계인들의 찬사를 받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후배 한국계 배우들에게 조언을 해달라는 요청을 많이 받습니다. 그때마다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의 뿌리를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한국적인 것을 감추려 하지 마세요. 오히려 그것이 여러분만의 독특한 색깔이고 경쟁력입니다. 한류의 성공은 단순한 유행이 아닙니다. 진정성 있는 문화의 힘, 그리고 그것을 세계와 소통시킬 수 있는 능력의 결과입니다. 이제 저는 더욱 자신감을 가지고 한국의 이야기를 세계에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들이 국경과 인종을 넘어서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 깊이 와닿고 있다는 것을 매일매일 확인하고 있습니다. 할리우드의 동료들도 이제는 한국 문화에 대해 진지하게 공부하고 있습니다. 한국어를 배우는 배우들도 늘어나고 있고 한국 음식을 좋아하는 제작진들도 많아졌습니다. 문화의 경계가 무너지고 진정한 글로벌 시대가 열리고 있는 것을 느낍니다. 한국계 미국인으로서의 정체성이 이제는 저의 가장 큰 자산이 되었습니다. 과거에는 우리가 세계를 따라갔습니다. 할리우드 영화를 보며 미국 문화를 동경했고 서구적 가치관에 맞추려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완전히 다릅니다. 세계가 우리를 따라오고 있습니다. 한국적인 것이 곧 세계적인 힘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오랜 세월 동안 시니어 세대가 지켜온 한국의 문화와 삶의 방식, 그 속에 담긴 따뜻한 인정과 끈끈한 가족의 어려움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는 강인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자식을 위해 직접 음식을 만들어주던 그 마음, 가족을 위해 묵묵히 희생하던 그 정신, 이웃과 정을 나누며 살아가던 그 문화가 바로 지금 전 세계인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있는 것입니다. 어려운 시절에도 교육만큼은 포기하지 않으셨던 부모님들의 의지, 가난해도 정직하게 살아가셨던 선조들의 정신, 서로 돕고 살아가는 공동체 문화가 모두 지금의 한류 열풍을 만든 토대가 되었습니다. 한류 공연장에서 환호하는 외국인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한국 음식을 맛보려고 줄을 서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드라마 세트장을 찾아와 한국 문화를 체험하려는 관광객들을 보십시오. 태극기가 세계 곳곳에서 자랑스럽게 휘날리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한글을 배우고 한국 역사를 공부하며 한국의 정신문화에 감동받고 있습니다. 한국의 정직하고 성실한 근로정신, 어른을 공경하는 예의, 서로 돕고 살아가는 공동체 의식이 전 세계에 전파되고 있습니다. 한국의 효문화는 가족의 소중함을 일깨워주는 가치로 받아들여지고 있고 한국의 정문화는 메마른 현대사회의 따뜻함을 불어넣는 힘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한국의 끈기와 불굴의 정신은 전 세계인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들이 평생에 걸쳐 지키고 갖고 온 우리 문화의 소중함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시니어 세대가 지켜온 한국의 문화와 삶, 그것이 이제는 세계의 무대에서 찬란히 빛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야말로 이 한류 열풍의 진짜 주인공입니다. 자랑스럽게 생각하시고 앞으로도 우리의 아름다운 문화를 후손들에게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적인 것이 바로 세계적인 것이라는 진리를 여러분들이 온몸으로 증명해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 후손들은 당당하게 세계 무대에서 한국인으로서의 자부심을 갖고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될 한류의 여정에서 여러분들의 지혜와 경험이 가장 소중한 자산이 될 것입니다. 한국이 세계에 보여줄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모습은 바로 여러분들이 살아오신 그 삶 자체입니다. 감사합니다.